자,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강호항공고 권영진입니다. 방학이 너무나 길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잘들 지내고 있죠? 선생님도 사실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처음에는 방학이 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솔직히 선생님도 좀 쉬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었죠? 어쨌든 다들 우리 학교 학생들은 특별히 이번 코로나에 걸린 사람 없이 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부터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 경제가 또 우리나라 경제도 너무나 많이 안 좋습니다. 경제가 안 좋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기업체나 관공서나 모두 채용하는 인원수를 줄여버립니다. 바로 잘못하면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IMF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 세대들. 취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잘못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들의 또 몇 년 후배들이 바로 또 제2의 IMF처럼 그런 세대들이 되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하고 있어요. 저나 학교 선생님들 모두 걱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력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벌써 방학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한 달, 두 달 시간이 어영부영 흘러가 버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방학 내내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준비한 학생도 많겠지만 지금이라도 더 열심히 분발해서 지나간 잃어버린 시간을 또 되찾아야 될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나 이렇게 동영상 수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과 같이 차분하게 조금씩 수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담당하는 과목은 보이시나요? 네, 세무 일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미 교과서는 발송해 드렸을 겁니다. 다 받았을 거고요.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과목은 세무회계였습니다. 회계 실무 위주로 전산에 입력하고 이게 세법에 따른 세금 영수증 끊고 이런 거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요. 세무 일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세금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 회계사항이 아니라 어떤 상식 수준에서 조금은 더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세금에 관한 사항, 세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단순히 취업을 넘어서 긴 사회생활을 나중에 할 때 굉장히 유익하고 의미 있는 과목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 과목을 같이 열심히 한번 수업을 해봅시다. 자, 이제 벚꽃도 다 피었고 봄을 넘어서 어찌 보면 더워질 수 있는 여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느슨해지지 말고 긴장을 바짝 하고 저랑 같이 열심히 한 챕터 한 챕터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달려갈 준비 됐습니까? 자, 갈까요? 하나, 둘, 셋.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 뒤에 네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맸던 너라는 걸. 우리 만남을 운명의 증거 내 꿈의 출처 Take it 너에게 내민 내 손을 정해진 숙명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먼저 달라 baby 눈을 찾아내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기를 넘어서 계속 어딘지 세뇌다 아마도 세뇌다 영원히 함께니까 DNA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
집중해 좀 더 세게 날 이끄네 DNA 하는데 이건 I love this 우리만의 true love 인연을 볼 때마다 소스를 치게 놀래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처음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뜨니까 걱정하지 말라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험의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저승에도 어머도 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DNA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DNA 운명을 찾아낸 우리니까 후회하지 마라 baby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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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니까 걱정하지 말라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DNA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우연이 아니니까 DNA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우연이 아니니까 DNA 자, 여러분, 이 화면 구성이 좀 어색하긴 할 텐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선생님이 최대한 고민해서 만들어 본 형태입니다. 선생님 손은 여기 있고요. 스탠드를 펴고 여러분들 교과서를 직접 보여주려다가 배율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까봐 일부러 출력을 좀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눈에 띄게 만들어 왔습니다. 글자 사이즈는 좀 괜찮습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 세무 일반 과목의 첫 시간이다 보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목차다. 예. 그 과목에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보면 차이점이 뭐냐면 공부를 제대로 학습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책에 들어가서 막 헤맵니다. 헤매다가 내가 지금 어디쯤 공부하고 있는지를 나중에 잘 몰라요. 열심히만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책을 받아보면 맨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목차를 눈에 넣어야 됩니다. 아, 큰 대로가 어떻게 생겼고 소로가 어떻게 생겼고 작은 골목은 어떻게 생겼구나를 천천히 늘어가야 되지 골목부터 헤매기 시작하면 나중에 헤어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여러분과 같이 이 세금에 관한 사항을 공부함에 있어서 큰 틀의 목차를 먼저 오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2장으로 지금 제가 출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자는 둘 다 잘 보이죠? 자, 큰 챕터로 크게 여기 보는 바와 같이 1, 2, 3,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보면 4, 5, 5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5파트 나눠져 있는데 5파트인데 세금으로 보면 4가지밖에 안 돼요. 자, 제가 간단하게 큰 요약만 하고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제1파트에서는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할 거예요.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 조세가 세금인 건 알겠죠? 어떤 의미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는 어떤 형태로 구별된 국세, 지방세, 그 다음에 종류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배우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 체계나 국세 기본법, 또 우리가 회계 시간에 배웠던 재무회계, 기업회계, 세무회계 이런 차이점에 대한 언급도 좀 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고요. 자, 그 다음에 각 세금을 배울 텐데
우리가 너무 많은 세금을 다 배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세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국세청인 건 알죠? 예, 국세청이나 일반 세무당국에서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세금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할 겁니다. 대표적인 게 두 번째 파트 나오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기타 조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오늘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여러분들한테 머리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줄까 합니다. 그냥 이런 형태로 생겼구나 정도만 오늘은 가볍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머리 안 아프게 할 테니까 선생님 조금만 들어봐 주세요. 자, 크게 4가지 조세를 배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기타 조세 이렇게 배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예요. 여러분 회계 과목 할 때 전산회계나 이렇게 2급, 1급 올라오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한 거래에 대한 분계를 할 겁니다. 부가가치는 글자 그대로 가치를 부과할 때, 즉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라보면 처음에 생산자에서 그 다음 단계로도 넘어가고 물건을 만들 때요. 그 재료가 또 다음 단계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그 단계마다가 이윤을 붙여서 보내죠. 거기 이윤에다가 국가에서는 일정한 비율, 즉 10%, 그 사람이 부과한 가치의 10%씩을 세금으로 거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걷는지는 나중에 배우더라도 이렇게 거래가 될 때 각 공정마다 국가에서 그 남는 이윤의 10%만큼을 걷어가고 있구나. 이게 세금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세금만의 목적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소득세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는 각 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일반적으로 이윤을 부과할 때 부과되는 이윤, 여기서는 이제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그 가치의 10%에 해당되는 세율을 세금을 걷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소득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과정이 될 거예요. 소득세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저는 이제 2배사 근연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안내를 할 텐데 은행에서 받는 우리 이자, 그 다음에 주식을 사면 받는 배당,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그렇죠. 월급을 근로를 하게 되면 받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기타소득이 되겠습니다. 이걸 합쳐서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주체는 다 개인들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받는 소득에, 걷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받는 분이 소득세입니다. 선생님도 지금 작년에 연말정산을 했어요. 월급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국가의 세금을 얼마나 낼 것이냐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자, 아마 여러분 실생활에는 제일 관련이 되는 파트가 이 소득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법인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죠? 법인도 법적 인격을 갖고 있는 주체입니다. 그래, 법적인 사람인 거죠.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인 사람. 그래서 법적인 사람이 얘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개인이 내는 세금은 아까 소득세고요. 법인이 내는 세금은 얘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겠죠. 그래서 이 법인이 내는 소득세가 바로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는 우리가 회계할 때 거래에 대해서 많이 입력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은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주식회사에 관한 법인도 여러 가지 종류의 법인이 많은데 주로 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회계 배웠다시피 주식회사의 대부분이 주식회사니까요. 주식회사인 법인들에 대한 세금들, 그 다음에 세액 계산하는 방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원이 기타 조세예요. 기타 조세에서는 여기 글자 잘 보이죠? 맨 처음에 부동산과 세금을 할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실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 중에 하나가 소득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두 번째가 뭐냐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이걸 거라 생각해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여러분들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집을 마련할 거고요. 또 땅을 살 거고 좀 더 나아지면 건물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그때마다 취득할 때 또는 보유하는 중간에 나중에 또 매매를 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그때마다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배우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 국세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상속세, 증여세가 나와요. 상속세, 증여세는 여러분은 어디서 많이 봤어요? 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네, 그렇죠. 회장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식들 눈치 작전을 하고 막 이런 드라마나 영화 봤을 거예요. 그때 회장님이 남기신 유산, 그게 바로 이 상속에 관한 상속세가 되겠죠. 증여세는 뭐냐?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에 주는 걸 증여세라고 합니다. 결국 그분 재산인데 주로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님이나 또는 제3자가 줄 수도 있겠지만 살아서 주면은 증여가 되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산을 나눈다고 그러면 상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컨셉이에요. 그래서 세율도 같아요. 나중에 뒤에 여러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소위 말하면 취등록세나 주변에서 보는 재산세, 그 다음에 기타 과세에 관한 사항까지 같이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세고요. 지방세에 대해서도 좀 배울 건데요.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기타 조세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큰 틀로 5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큰 파트로 배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 세금 사항으로 들어갈 건데, 큰 틀로 각 그 상업 경제에서 단계마다 붙이는 그 마진 또는 이윤 또는 부가 가치에 대해서 매기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종합적인 소득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2배사 근영기, 이자 배당, 근로소득, 사업, 그 다음에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부분, 그리고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들,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 내는 소득세인 법인세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조세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상속, 증여세 등 기타 사항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틀로 보면 어렵지 않죠. 5가지 파트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큰 틀의 가지를 먼저 치고요. 자, 이제 이번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하고 같이 첫 번째 파트인 세무 일반의 기초에 관한 사항, 즉 조세의 의의와 분류, 그 다음에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어떨 때 세금을 거둘 거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국세청에서 임의로 받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법률이 있는데 국세기본법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나마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회계하면서 많이 배웠던 기업회계 또는 관리회계에 관한 사항과 세무회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할게요. 세무회계. 그래서 전에 선배들은 이 세무회계 내용 위주로 배웠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전반적인 개론을 배우는 시간으로 이번 과목이 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과 같이 이 큰 파트에서 세무 일반에 관한, 즉 세금에 관한 기본적인 개론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한 목차 부분을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꼭 해야 됩니다. 다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아주 부담 없이 하도록 할게요. A4 한 장을 준비해서 A4 한 장에다가 목차를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걸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큰 틀 있죠? 1, 2, 3, 4, 5 5가지 주제를 쓰고 그 사이에 나오는 1번 파트에서는 조세의 의의와 분류,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국세기본법에 이렇게 큰 숫자들만 쓰시고요. 조그만 거 조세의 의의나 우리나라 조세 분류까지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개론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4 한 장에다가 목차라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큰 파트 5파트를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 파트 아래에 1번, 2번, 3번, 4번 쓰시고
또 2번, 두 번째 파트에도 1, 2, 3, 4 이렇게 써서 이 목차 큰 틀의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파트에서 또 이렇게 하나씩 그려가도록 해볼게요. 예, 일단 오늘 전체니까 전체 그림에 대한 파트를 한번 A4 한 장에 정리하면 이거 다 정리하는데 한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자꾸 눈에 들어와야 되니까요. 자, 첫 번째 숙제였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몇 분이나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도 지금 처음이라 몇 분씩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은 떨어지는데 어쨌든 첫 번째 녹음이라 이 선생님 말이 잘 녹음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긴장은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맨 첫 파트에 나오는 목차를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선생님은 단좀 설명했지만 동그라미 이렇게 그려보면서 이 눈에 잘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목차 부분은 나무로 치면 큰 가지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이제 잔가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꽃을 보고 나중에 뿌리도 보고 그리고 나면 전체적으로 그 나무가 크게 큰 윤곽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껴질 텐데 그러지 않고서 바로 가지나 꽃부터 쳐다보기 시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목차가 눈에 들어온 다음에 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목차를 자꾸 눈여겨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 부담되지 않게 짧게 몇 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